안녕하세요. 이번에 3월 모의고사 풀이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잘 안 보여서 확대 좀 할게요. 여기 되게 신기한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확대를 한 다음에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 틀리면 안 되죠. 지수법칙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고 이런 거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쉽거든요. 이렇게 자 2의 3분의 1승에서 자 2의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은 자 2의 1승이 되고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런 감산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미분계수에 관한 문제죠. 여기서 얘를 식을 변형을 해주면 자 fx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 거 한번 확인하고 변형해줘야 하니까 얘는 바로 f'3이라고 자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편하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f'x를 구해주니까 f'x는 자 3x 제곱에 빼기 8x 자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여기다 3을 대입을 했더니 27 빼기 24 더하기 1이 되면서 정답은 4가 되는 거죠. 너무 쉽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쭉 당겨가지고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입니다. 양수기 때문에 모든 항이 양수구나. 그럼 당연히 첫째 항도 양수일 거고 공비도 양수겠구나. 이런 거 이제 캐치를 하고 들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우리 일반항으로 다 변형을 해줄 거예요. 자, A4는요. A4는 자 A2에서 자 공비를 두 번 더 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A3은요. A3은 자 A2에서 공비 한 번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자 A2를 이제 약분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뭐가 되냐? 자 R제곱에 2R 더하기 3이 되는 거고요. 자 넘겨주니까 R제곱에 빼기 2R에 빼기 3은 자 0이 되면서 R 빼기 3에다가 자 R 더하기 1은 자 0이 되는 거고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R이 바로 3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쉽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예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자, 친구가 마이너스 2,2에서 자근사람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뭐, 복잡하게 그래프가 주어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침착하게 자극한 우극한 따져서 구해주면 됩니다. x는 0에 대한 자극한인데요. 0에 대한 자극한은 0보다 작으면서 쭉 가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 올라가면은 답은 1이 될 거고 자극한 값은 1입니다. 자, 그리고 1에 대한 우극한이에요. 1에 대한 우극한. 그래서 요렇게 가가지고 이 그래프가 요렇게 따라 올라가니까 1에 대한 우극한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자, 1 빼기 2는 왜 안 나오지? 자, 1 빼기 2는 자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거고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확대를 한번 쭉 당겨 볼게요. 또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자 5번입니다. 자 F'은 그냥 얘네 다항함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미분을 할 건데 곱함수의 미분법을 쓸게요. 자, F'X를 구해보니까 얘는 편하게 앞에 거 미분 자 2x 제곱 빼기 x 자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자 뒤에 거를 미분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1 대입하면 답 나와요. 1 대입하니까 뭐죠? 여기 3 곱하기 1 더하기 자 2 곱하기 3이 되면서 답은 9가 되는 것이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이에요. 6번. 자, 여기서부터 이거 올 산타클로스 이거 안 하면은 못 푸는 학생들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뭔가요? 요게 바로 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면서 자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뭔가요? 코사인 세타는 자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식을 변형을 해주니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면서 얘는 바로 자 코사인 C라고 쓸게요. C 코사인 S라고 쓰면 이렇게 식 변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코사인 값을 구했기 때문에 사인 제곱 대신에 자, 1 빼기 코사인 제곱을 대입을 하고 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 되는데 정답은 풀어봤더니 마이너스 자 3분의 8이 이제 정답이 이제 탁 튀어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7번. 여기서 F'X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 F형이 마이너스 1인데, 아직 바로 부정조건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냥, 뭐, 다 남들 하는 풀이 말고 좀 색다르게 풀어봅시다. 자, 부정조건 말고 정조건을 이용해서, 자, F2, 자, 빼기 F0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얘는,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자, F'X의 d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식을 구해주면은, 얘는, 자, 4분의 1에, 자, x 내제곱, 이 마우스 거슬리죠? 잠깐만요. 이렇게 보내고, 4제곱 더하기, 자, 2분의 1의 x제곱에, 자, 2, 0이 되면서 얘는 4 더하기 2가 되고 6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F0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이 되고요. 넘겨주면은 탁탁 지워지면서 5만 남게 되죠. 따라서 F2는 5가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넘어갑시다. 여기서는 틀리는 문제가 나오면 안 돼요. 네, 틀린 친구들은 좀 개념 학습을 더 열심히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8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학생들이 이게 뭐지? 싶었을 것 같은데 자, 10의 AB생이고 자, 이렇게 복잡한 로그식이 나와 있는데 바로 길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합차를 이용해서 식변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합차를 한번 써볼게요. 자, 로그 자, 3 더하기 로그 2 그리고 여기다가 자, 로그 3 빼기 로그 2 이렇게 식 변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로그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얘는 로그 6에다가 곱하기 로그 자 2분의 3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B 값이 구해지는데 여기가 로그 10의 6이고 여기 로그 6의 10이니까 자 AB를 써버리면은 얘네가 이렇게 탁탁 지워지면서 AB는 자 로그 자 2분의 3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10에 자 로그 자 2분의 3을 해버리니까 정답은 2분의 3이 이렇게 탁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시고.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시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속도에 대한 함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변이식도 한번 구해봐야겠죠. 변이식 구해볼게요. 자, x의 t가 적분을 하면 되죠. 마이너스 t 세제곱에 플러스 3t 제곱이 되는데 이때 t는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t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위치가 0이 돼야 해요. 그래서 뒤에 적분 상수가 안 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렇게 구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또 그려볼게요. 먼저 VT 그래프부터 그려볼 건데 자, VT 그래프를 X축, T축만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가 T축이고요. VT 그래프가 여기 0이고 여기가 2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XT 그래프를 한번 더 그려볼 건데 자, 여기가 VT인데 얘가 바로 XT를 미분한 그래프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따다다다닥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T축 한번 딱 그려준 다음에 XT 그래프 그리면은 여기서 얘는 T 제곱에다가 T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접하고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가 얘가 바로 XT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 T는 A에서 점 P의 위치가 0이라고 하니까 얘가 위치 함수인데요. 위치 함수인데 이때 언제가 0이죠? T는 3에서 0이죠. 그래서 A는 바로 3이 됩니다. A는 3이 되고 자, 그럼 뭘 구한다? T는 0에서 6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A는 3이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값을 구해야죠? T6 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다 대입을 했더니 자, 마이너스 216에다가 더하기 자, 108을 하니까 자, 마이너스 108이 됩니다. 자, 여기 쭉 내려가가지고 자, 요쯤에 한 6이 있을 거고요. 여기 따다다다닥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만나는 요점이 마이너스 108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108.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뭐 구한다고 했죠? 거리 구한댔어요. 거리. 변이가 아니라 거리 구한댔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2일 때의 값도 한번 구해볼 건데 2일 때 값을 구해보니까 얘는 4가 되네요. 4가. 자, 이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0에서 4까지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4에서 마이너스 108까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총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4에다가, 처음에 4만큼 움직였고, 4에서 108까지 거리가 112잖아요. 그래서 112를 더하면 얘는 116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를 딱 보니까 뭔가 규칙을 일반화 시키기가 정말 힘든 수열이죠. 그래서 뭐 A는 일단 쭉 나열해보면은 뭐가 주기가 규칙이 있긴 한데 10, 10, 마 19, 또 10, 10, 마 19,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아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또 다른 조건이, 이런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그냥 SN과 S3N이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풀기가 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밑에 쓸 건데, 얘는 그냥 SN이고요. 얘는 S3N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요, N이 1일 때는 요거는 그냥 10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20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요까지 합이, 자, 1이 되겠죠. 10 더하기 10 더하기 마이너스 19니까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SN은 또 여기서 요거를 더해야겠죠. 그래서 11이 되고, 요거를 더하면 21이 되고, 자, 요거를 더하면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니까 12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니까 22가 되고, 더하니까 3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SN이 규칙을 찾을 수 있고요. S3에는 보니까 N이 1일 때 S3는 뭐예요? S3는 요거예요. 1이에요, 1. 또 N이 2일 때 S6인데 S6은 요거죠, 2죠, 2. 자, S3은요, 3이 됩니다. 자, 이 규칙이 좀 보이시나요? 규칙이. 일단은 S3에는 여기서 봤을 때, 자, S3에는 우리가 자, 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의 배수일 때는 나왔는데, 이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랑 2인 수는요, 예를 들어 이런 거, 10, 그 다음에 11, 자, 12, 이런 규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서 S1은요, 10이라고 할 수 있고요. S4는요, 11이라고 할 수 있고, S의 7은요, 1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1은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이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는요, S의 3K 빼기 2. 얘가 바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는 10에다가 플러스 자 K 빼기 1만큼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S1일 때 10 더하기 0이에요. S4일 때 10 더하기 1이에요. 자, 여기 1 넣으면 S1이 만들어지고 10 더하기 0이 되고 K에 2 넣으면 S4가 만들어지면서 10 더하기 1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S3K 빼기 2를 구해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거 있죠. S3K 빼기 1이겠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니까 요거랑 그리고 다른 색깔로 할까요? 요거랑 또 뭐 요거랑 이런 거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구해봅시다. 자, 똑같이 자 S의 2는요 20이고요. 자 S의 5는요 21이고 자 S의 8은요 자 22가 되는 거예요. 22,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일반항을 또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S에 3K 빼기 1이, 얘가 바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20에다가 뭔가를 더한 형태, K 빼기 1을 더한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다 유도를 했어요. 자, 얘를 K로 통일시켜주면은 S3K는 뭐죠? 얘는 바로 K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 한번 하니까, 얘는요, 자, K 플러스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자, 19 플러스 K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항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얘랑 같아지는 자, N값을 우리가 구해 볼 건데, N이 자, 요거일 때로 나눠서 당연히 풀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N이 만약에 3K 빼기 2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N은 자, 첫 번째로 우리 제일 위에 3K 빼기 2가 있으니까 자, N은 자, 3K 자, 빼기 2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에 SN은 어떻게 돼요? SN은 현재 S3N이라는 식을 우리가 풀어줘야 하는 거고 N이 3K 빼기 2일 때는요 K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K 플러스 9가 되는 거고 얘가 S3N은 그냥 N이 되는 거니까 N이 3K 빼기 2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K가 자 2분의 11이 나오거든요. 근데 K는 자연수기 때문에 이건 탈락입니다. 탈락이에요. 네. 그러면 요거는 안 되니까 두 번째로 N이
n이 3k 빼기 1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SN은 S3인 요거를 풀어야 한단 말이죠. 자, n이 3k 빼기 1일 때는 S3k 빼기 1이 19 플러스 k이기 때문에 자, 19 플러스 k는 자, 똑같이 S3에는 n이고 이 n이 3k 빼기 1이니까 3k 빼기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딱 구해보니까 k는 뭐가 나오죠? k는 현재 딱 10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n이 3k일 때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n이 3k일 때. 3 보이시나요? n이 3k일 때 어떻게 되죠? n이 3k가 돼버리면은 둘 다 S3k는 S9k가 되면서 얘는 k가 되고 3k가 되잖아요. 그래서 k는 3k가 되면서 자, k는 0이 나오거든요. 틀렸죠? 그래서 k는 10밖에 안 되고 여기에다가 10을 대입을 해주면은 n은 2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라고 하는데 3참수죠, fx가. 근데 극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은 최고점 계속 양수인 3참수에서 이런 형태는 아닐 거고 이런 형태만 되겠죠. 이런 형태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라고 하니 요 점에다가 자 마이너스 40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저거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미분을 했더니 자, f'x를 구해볼게요. 여기 있을까요? 자, f'x를 구해보니까 얘는 3x 제곱에 플러스 자 6ax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줘야겠죠. 인수분해 해주니까 3x에 자 x 플러스 2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x는 0과 마이너스 2a일 때 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자, x는 0, 자 마이너스 2a일 때 그 값을 가지는 거고요.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지금 현재 모르거든요. a가 0이 아닌 실수라고 나와있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현재 모르는 상황이고 따라서 자, 요렇게 쭉쭉쭉 갔을 때 여기가 0, 여기가 자, 마이너스 2a일 수도 있고 자, 한 가지 그립 더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0인데 이쪽이 짜자자자작 내려가서 마이너스 2a이고 여기가 짜자작 내려가서 0이다 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때가 계산이 0이 마이너스 40이니까 계산이 좀 더 편해 보이니까 일단 이때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자, F0을 구해보니까 현재 F0은 뭐죠? 4a이고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40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는 자 마이너스 1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더니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니까 20이 돼. 0보다 20이 작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탈락입니다. 얘는 탈락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써야겠죠. x에다 마이너스 2a를 대입을 했더니 자 f에 마이너스 2a를 자 여기 좀 쓰면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그냥 지우고 자 f에 마이너스 2a를 써주면 얘는 자 마이너스 8a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12a의 세제곱 더하기 4a가 되는 거고 계산을 해보니까 자 얘는 4a의 세제곱에 더하기 4a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40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4를 나눠주니까 자 a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a에 자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이거 계산해주면은 a는 자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a에다 마이너스 2를 딱 집어넣었더니 플러스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기 때문에 fx가 구해졌는데 fx를 한번 여기 써볼게요. 마이너스 2를 쓰니까 여기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8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f2를 한번 구해볼게요. f2는요. f2는 얘는 8에다가 마이너스 24에다가 마이너스 8이 되면서 정답은 자 마이너스 24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자,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주어진 정보들을 다 표시해야겠죠. B가 X좌표가 마이너스 2고, 그리고 C의 X좌표 마이너스 2겠죠. 자, 그리고 이제 A좌표를 구해야 하는데, A의 좌표를, X좌표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자, A좌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자, 얘를 알파, F 알파라고 하고, 요거 접선 방정식 공식 쓰면 되겠죠. 우리 접선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자, Y는, 자, F 프라임 알파에, X 빼기 알파에 더하기 F 알파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이 접선이 원점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X는 Y는 0을, 자, X는 Y는 자, 0을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대입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알파, f 프라임 알파가 f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한번 미분을 해봐야겠죠. 미분을 하면은 식이 어떻게 되죠? 자, 미분 한식 써볼게요. 밑쪽에 쓸게요. 자, f 프라임 x를 구해봤더니 얘는 자 3x 제곱에 4x 자 빼기 1이 됩니다. 여기서 알파를 대입한 다음에 식정리를 쪼라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를 대입을 했더니 자 알파에 자 3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빼기 1은 자 여기 f알파에 대입을 해주시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자 2알파 제곱에 빼기 알파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죠. 자, 이거를 쫙 다 넘긴 다음에 싹 정리를 해주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자 2알파 세제곱에다가 2알파 세제곱 더하기 2알파 제곱에다가 넘겨주시면 자 빼기 4는 0이라는 식이 이렇게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를 나눠주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빼기 2는 자 0이 되는 것이고, 이때 알파를 구하니까 알파는 1이 나오거든요. 조리집법 하시면은 한 2차 방정식 하나 허근 나오고 이 알파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 점이 바로 알파는 1이 된다. 자 1이고요. 자 이때 y좌표도 한번 구해봤더니 1을 대입을 하니까 1 더하기 2 빼기 1 더하기 4는 뭐죠? 6입니다. 6. 그래서 여기가 6이 됩니다. 그래서 A의 좌표는 바로 1,6이라고 할 수 있다. 1,6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제는 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편하게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적분할 때도 우리 좀 센스껏 한번 해봅시다. 자, 요 넓이 어떻게 빨리 구할까요? 자, 요 넓이는요, 이 전체 자, fx를 먼저 적분을 한 다음에, 전체 fx 적분한 다음에,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자, 요 삼각형 넓이 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지울게요. 깔끔하게 딱 지워주시고.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 fx 자, dx에다가 저 노랭이 삼각형 넓이 몇이죠? 노랭이 길다란 노랭이 삼각형. 자, 밑변이 1이고 높이가 6이니까 3이 되겠죠? 요거를 빼라. 자, 우리 이거 구해주면 된다. 그럼 바로 한번 구해봅시다. 저기서 적분을 해주시면은 자, 4분의 1에 x의 4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3분의 2의 x의 세제곱 빼기 아이고 글씨가 개판이네. 원래 글씨 안 좋은데. 예, 더하기 4x가 되면서 자 마이너스 2에다가 1 그리고 빼기 3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뭐 적분 해주면 됩니다. 스킵할 친구들은 빠르게 스킵해 주시고 네, 마이너스 4분의 15에다가 자 플러스 6에다가 빼기 자 플러스 자 2분의 3에다가 플러스 12에 빼기 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거 계산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계산했더니, 자,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오고요. 자, 플러스 얘는 15가 나오면서 얘는 자, 4분의 자, 51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자,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하여. 자,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A의 부호는 일단 몰라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자, 닫힌 구간, 여기서 함수 fx 최대값, 최소값을, 이렇게 할 때, 그 차이가 4가 되게 하는 거. 일단은, 마이너스 파이니까, 얘네가 뭐 주기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구나. A 부호만 좀 신경 쓰면 되겠다. A 부호만 신경 써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자, 여기다 쓸까요? 자, A가 0보다 클 때, 자, 그래프 개형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를 이제 Y축으로 딱 준 다음에, Y축으로 딱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딱 선을 딱 그려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얘 그래프가 좀 그리기 쉽죠? 얘 그래프는, 자, 기준선을 1로 딱 주시고, 기준선 1로 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프를 딱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따다다다닥 갔을 때,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되겠죠? 파이가 되고, 자, 요 점이 이제 따다다다닥 가서, 여기가 이제 2가 됩니다. 2가 돼요. 자, 이제 A가 0보다 클 때니까, A가 0보다 클 때, 그 기존의 사인 함수는 막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 이쪽에 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는 저 A 사인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자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요 점의 좌표야말로 요 점의 좌표가 뭐죠? 탁 마이너스 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요 2가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 2에다가 빼기 A를 한 게 지금 4가 된다. 따라서 A는 자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는 2예요.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커서 만족하죠. 그래서 A는 2 하나가 나왔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A가 이제 0보다 작을 때 한번 해볼게요. A 0보다 작을 때. 자,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칸이 이렇게 나눌게요. 쭉 해가지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쫙 그려주시면, 이렇게 쫙 그려볼게요. 자, 저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1 빼기 코사인 x 저 부분은 안 변하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기준선 딱 y는 1 딱 두신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딱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자 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가 2가 되겠죠. 2가 됩니다. 이번에는 a는 0보다 작은 그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그래프가 a가 0보다 클 때 사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렇게. 근데 a가 0보다 작으면 뒤집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려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이 그려질 거다. 자, 여기가 바로 자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최소값은 이런 그래프 형태에서 최소값 m은요 0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죠. m은 0인데 이 최대값이 문제예요. 최대값이 2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될 때 여기가 마이너스 자 2분의 파이가 돼버리면 a가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거든요. 최대값이. 근데 만약에 최대값 m이 2가 돼버리면은 여기서 최소값은 0이니까 2 빼기 0은 4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a가 최대값이고 거기서 최소값 0을 뺀 게 이제 4가 되면서 a는 자 마이너스 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는 2랑 자 마이너스 4를 곱하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 자, 4차함수 보자마자 뭐 함수식 ax 내제곱 이런 거 떠올리는 친구도 있고 뭐 그래프 개형 4가지 형태 있죠. 4차함수 그래프 개형. 자, 극소값이 다른 형태, 자, 극소값이 같은 형태, 자, 요런 인도네시아 판 모양 형태, 그 다음에 요런 형태, 이 4가지 형태 바로 떠올려 주셔야 하고, 우리가 비율 관계는 요거 2개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공동접선과 반곡접선을 통해서 요런 형태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떠올려 주면 아주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요런 그래프 개형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문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보시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뭐 이런 조건이라 이게 조건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조건 그대로 해석하려고 했더니 그래프 개형도 잘 안 나오고요. 뭐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쌤도 이걸 풀 때 좀 어색했어요. 근데 요 식을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접선의 방정식과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얘를 넘겨줬더니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자, 변형된 식을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요. 자, 인테그랄 자, x1, x2에서 ft의 dt 얘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인테그랄 x1, x2에서 자, f'a의 자, t 빼기 a 자, 플러스 fa 자, d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뭐죠? 이게 접방이죠. a, fa에서 접방입니다. 접방.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인테그랄 x1, x2에서 ft의 dt, ft에다가 자 빼기 뭐가 나오죠?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들어가면 돼요. 요 dt 얘가 여기로 나옵니다. 자, 보시면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자, fx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a, fa에서의 접방을 대충 한 요쯤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렸다 칠게요. 이렇게. 자, 그림이 조금 그런데 다시 한번. 자, 보세요. fx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고, 자, 요 점에서 접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 점에서 접선을 딱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지금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x1, x2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x1, x2를 요런 데다가 세팅을 해버리면은 이 ft가 접방보다 다 위에 있잖아요. 얘네가 다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만족하죠. 근데 요런 구간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x1과 x2가 이렇게 세팅이 돼버리면은 ft가 접선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럼 이 식이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죠. 0보다 작아야죠. 0보다 작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fx는 접선보다 a, fa에서의 접선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참수 그래프 개형을 한번 보면은 자, 먼저 요런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요런 그래프 개형. 자, 접선을 어떻게 그어야 얘네가 항상 위에 있을까요?
자, 이렇게 쭉쭉쭉쭉쭉 따라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딱 끄면 이렇게 되면서, 아, 이 접선보다 얘네가 다 위에 있네. 자, 그럼 그 경계값이 어딜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경계값은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공통접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공통접선. 자, 공통접선인데, 자, 공통접선일 때, 만약 요 점에서, 공통접선을 지나서 요 점에서 접선을 그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 접선보다 fx가 밑에 있게 돼버리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공통접선이 그 경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있을 때도. 자, 이쪽에서 접선을 딱 그어버리면 이렇게 딱 통과가 되면서 얘네가 밑에 있는 게 나와버리죠.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A의 범위가 -1 또는 3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요 점이 바로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요 점이 바로 이제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프 개형이 사실상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런 그래프 개형일 때도 똑같아요. 이런 그래프 개형일 때도. 이렇게 공통접선 딱 그어버리면은, 요 점이 -1이고, 자, 요 점이 3이 됩니다. 자, 왜 이러냐면은,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는 접선보다 fx가 다 위에 있고요.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는 요렇게 하면서 접선을 통과해버리죠. 접선이 fx 통과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판 모양인 요런 모양에서도 공통접선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이 접선이 요런 데다 접선 한번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서 접선보다 fx가 밑에 있는 그림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비단 이런 그래프 개형뿐만 아니라 모든 그래프 개형에서 뭘 찾는 문제죠? 공통접선을 찾는 문제예요. 공통접선 찾는 문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fx가 -1과 3에서 어떤 직선과 공통접선을 가지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이 해석된 함수식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요, y는 자 ax가 나왔나? 네, px 플러스 q라고 볼게요. px 플러스 q. 자, 그러면 fx에다가 빼기 자 px 플러스 q를 한 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서 -1과 3에서 접하기 때문에 얘는 자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빼기 3의 자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넘겨볼게요. 그러면 fx는 뭐죠? fx는 자 x 요거에다가 x 빼기 3의 제곱에 플러스 자 px 플러스 q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1을 대입을 해볼게요. F1은 자 이제 16 더하기 P 더하기 Q가 되면서 얘가 15가 됩니다. 따라서 자, P 더하기 Q는 1이 됩니다. 1이 돼요. 그 다음 F'X를 한번 또 구해볼 건데 F'X 요거 빠르게 구하는 거 그냥 외워두는 게 좋아요. 4를 한 다음에 X 더하기 1에 X 빼기 3에다가 얘는 평균 구해주시면 X 빼기 1이 되고 플러스 P만 남죠. 근데 F'1이 1이니까 여기 1 넣으면 0 되니까 싹 날아가면서 P는 뭐죠? 자,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 잠시만 여기 P 플러스 Q가 -1이네요. 실수했네요. 자, -1입니다. 그래서 P는 1을 대입을 했더니 뭐가 나오죠? Q는 자,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fx에다가 p는 1을 대입을 하고, 자, q는 -2를 대입을 해주시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지금. 자, fx를 구했고요. f4는요,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f4를 한번 구해봅시다. f4. 구해주시면, 얘는, 자, 5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2가 되면서 정답은 27이 정답이 되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PQ가 이런 관계가 되어 있고, 별 도움이 안 되네요. 이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일단 fx 그래프를 그려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역도 실수고, 치역도 실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대1 대응이니까, 우리 1대1 대응 기억나시나요, 혹시? 수학하에서 1대1 대응을 하면 보통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거나,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건데, 이런 것도 1대1 대응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증가하시다가,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올라가서 점 찍고, 이렇게 점 내려가서 점 딱 찍고, 따다다닥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도 1대1 대응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자, y 하나에 대응되는 게 x 하나가 되죠.
자, y 하나에 대응되는 게 x 하나가 되는 거고, 이 구멍 뻥 뚫려 있으니까. 자, y 하나에 대응되는 게 x 하나죠. 자,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자, y 하나 대응되는 게 x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보던 1대1 대응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혹시나 문제 풀면서 헷갈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문제고요. 봅시다. 일단은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저 절대값 2x 빼기 4인데 절대값 울렁증이 있는 친구들 있죠? 그거 뭐 극복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일단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요, y는 자 2x 빼기 4로 바꿔놓고 그냥 요 상태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요렇게 자 그림을 그려주시고 정근선이 뭐죠? 정근선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정근선 마이너스 4고 자 정점이 뭐죠? x에 0 넣었을 때 정점이라 함은 밑과 상관없이 지나는 점, 즉 x에 0 넣었을 때 0,-3이 바로 정점이 되는 것이다. 3 이렇게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얘가 바로 y는 2x 빼기 4라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우리가 x절편 당연히 체크해야 하는 것이고 x절편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을 씌워주시면은 자,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팍 뒤집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정근선 또한 탁 뒤집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근선이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점 구해줘야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좌표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점은요 기존에 여기서 얘가 2x 빼기 4잖아요. 이 노랑이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래프고요. 이 하행이는 요 그래프예요. 그래서 얘는 4라고 했을 때 x 값을 구해주면 이 x 값이 바로 3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절대값 그래프를 따로 이제 주항으로 이렇게 칠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것만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은 맞아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은 맞는데, 이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죠. 치역은 음의 실수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음의 실수가 포함되게끔 뭔가 세팅을 좀 해줘야겠구나, 할 수 있는데, 이 보시면, 일단 얘 자체는 x가 0보다 큰 데서만 정의가 돼요. 왜냐면 로그잖아요. 로그의 진수값이기 때문에. 정의가 되려면은 x는 양의 실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보세요. 얘가 지금 정근선이 x는 0이거든요. 자, 이제 a를 떼고 로그 2x만 그리면 그래프가 x는 0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물론 a를 포함해도 이 형태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 즉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려면은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음의 실수 전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자, 어제 그래프를 그리면은 뭐 대충 뭐 이런 형태가 대충 뭐 나올 것 같을 때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범위를 이제 찾아줘야 하는데 이 부분 반드시 포함해야 하니까 P는 요만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만큼이 이제 P가 될 거고 이 점의 좌표 또한 구해주면은 여기는 3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자, 만약에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쫙 그려버리면 자, 여기서 요 부분이 이렇게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자, 다시 초록색깔 보세요. 자, 요 부분이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요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요런 게 있으면은 y 하나에 x가 지금 두 개가 대응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죠?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딱 여기까지 돼야 하는데 이 불연속적이 끊기면 안 되니까 어디까지 지나야 하는 거죠? 여기서 따다다닥 가가지고 요렇게 딱 되면서 그래프가 요렇게 딱 그림이 그려지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딱 올라가면은 자, 정의역이 모든 실수고 치역도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일단 여기가 경계가 돼요. 여기가 경계가 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a 플러스 로그 2x를 딱 끊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냥 무지성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딱 끊겨버리면은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래프 되면 어떻게 하죠? 이제 x 정의역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요 다음에 요렇게 이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요렇게 올라간 형태가 될 텐데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겹치게 되려면은 요 점을 지나야 합니다. 요 점을 지날 때만 가능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값을 구해주시면 자, 요 점의 값은요 바로 3,3을 이렇게 지나게 되면서 얘가 3,3이 됩니다. 그래서 자,
저 a 플러스 로그 2x가 3,3을 지나기 때문에 자 3은 자 a 플러스 로그 자 2의 3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a는 자 3 빼기 자 로그 2의 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봅시다. 자, p 요 값을 구하러 가는데 지금 p가 0이고 우리는 q가 3이라는 또 사실 또한 알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구한다? 자, 이거 마우스 커서가 거슬리니까 자, 우리 p는 0이고 자, q가 지금 3이 되기 때문에 f의 자, 2분의 3을 한번 구해볼게요. 뭐 f 2분의 3을 구해보니까 자, 2분의 3의 범위는 자, 0과 3 사이에 여기에 2분의 3이 있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f 2분의 3은 a가 3 빼기 로그 자, 2의 3이 2의 3 맞죠? 2의 3 2의 3이 되는 거고 더하기 로그 자, 2분의 3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2분의 3 2의 2분의 3 그리고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올 텐데 얘는 계산하니까 답은 자 2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자, 주관식 1번이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진수 범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x 빼기 2랑 x 플러스 10 둘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겹치는 범위가 x가 자 2보다 크다. 요거 놓치면 안 되고요. 자, 얘를 3의 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밑의 지수를 빼면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을 양변에 곱해 2를 곱해주면은 2가 되면서 이 2를 올려주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로그를 연산할 때는 항상 밑을 통일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탁탁 지워 버리시면 요거랑 요거랑 같다라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뭐 풀면 된다? x 빼기 2의 제곱은 자 x 플러스 10을 풀어주면 돼요. 근데 요거를 계산해 주니까 얘는 x제곱 빼기 5x 자 빼기 6은 자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x는 자 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x는 6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바로 밑으로 가주시면 한참 놀려야네요. 자, 17번입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 요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된다. 자, 이거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k를 넘겨주세요. 자, x제곱 더하기 3x제곱은 k라고 쓰고요. 요 그래프는 자, x제곱 묶었을 때 자, 요렇게 그려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자 그래프 한번 그려주시면 자 잠시만 이거 지우시고 자, 그래프 한번 싹 이렇게 그려주시면 x가 0이고 여기가 이제 마3이 되는 건데 자, 그래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비율관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딱 대입을 해주니까 얘는 마이너스 8 더하기 12가 되면서 여기가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k를 한번 구해볼 건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된대요. 어떻게 지나야죠? y는 k가 이렇게 지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4까지 총 몇 개죠? 1, 2, 3, 4라고 하면 안 돼요. 4는 빼야겠죠. 이 두 개니까. 그래서 3개가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신기하죠?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해 죽겠어요. 자. 18번을 풀어볼게요. 요거는 산수죠. 그냥 시그마 풀어볼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의 제곱에 플러스 2ak의 빼기 3이 되는데 이거를 차차차 다 대입을 해주면 자, 20 더하기 16에 빼기 24가 되고 답은 12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넘어갈게요. 자, 19번입니다. 좀 쉬우고. 자, 19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적분 시간에, 오른쪽에 식을 보니까, 뭐, 미분하면 간단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보니까, 얘는 fx, 자, 지금 요식 미분하는 거예요. fx 더하기 x제곱은, 자, fx에다가 xf'x에 빼기 3x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fx 탁탁탁탁 지워버리고 자, 넘겨주시면 f'x가 어떤 식이 되나요? 이거 바로 4x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적분 풀기보다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탁탁 그래프 탁탁 그래프 그린 다음에
4x 그리고 자, 여기 0이고 4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니까 이게 4, 4, 16이 되면서 얘는 16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32가 정답이 이렇게 탁 나오게 됩니다. 간단한 문제죠. 넘어갈게요. 자, 20번입니다. 20번. 자, 도형 문제네요. 자, 선분 B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고 AD가 루트 2, AB 대 BC가 2대1,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다. 아,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하나씩 다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BC가 3대1이니까 일단은 문자를 3K라고 한번 볼게요. 지금 K가 없죠. 네, 3K. 자, 얘를 또 K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B 대 BC가 2대1이라고 하니 얘를 또 2T. 자, 요걸 또 T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사인 4분의 루트 세타가 4분의 루트 2고 AD가 루트 2네. 아, 뭔가 이제 루트, 여기도 루트 2가 있고 여기도 루트 2가 있다 보니까 여기다 수선을 내리면 뭐 좀 유리수가 나오죠. 무리수가 없어지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우시고 여기서 탁 내리신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뭐죠? 루트 2 코사인 세타가 되면서 얘가 2분의 1이 만들어집니다. 2분의 1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3K 빼기 2분의 1이 돼요. 3K 빼기 2분의 1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자 K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주시면 피타고라스 두 번 쓰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한번 두 번 써볼게요. 자, 그 이전에 요 높이도 구할 수 있죠. 요 높이. 자, 사인 세타가 몇인가요? 자, 사인 세타 뭐 굳이 안 구해도 되네요. 자, 여기서 요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해주시면 자, 2 빼기 4분의 1 해주시니까 얘는 4분의 7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사인 값은 자, 2분의 루트 7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자, 이제 KT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 잠 지우시고 자, KT에 대한 관계식을 여기 한번 써볼게요. 여기 자, 3K 빼기 2분의 1 2분의 1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4분의 7 얘가 4T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식에서 K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7 이게 바로 T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T가 좀 거슬리니까 양변에 4를 곱한 다음에 T를 한번 구해볼게요. 양변에 4를 곱하니까 여기가 2로 들어가죠. 요점이 1이 되는 거고 없어지면서 여기 4T 제곱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같다고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자, 같다고 한번 연립해 볼게요. 자, 위의 식은요, 위의 식은. 자, 9T, 9K 제곱. 9K 제곱. 빼기, 자, 3K 더하기 4분의 1에다가 4분의 7 하면은 2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랑 뭐랑 똑같다? 4K 제곱에 더하기 4K. 자, 더하기 8, 얘랑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싹 넘겨서 정리해 주니까 얘는 5K 제곱에다가 빼기 7K에다가 빼기 6은 자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자 5, 1, 자 마이너스 2에 3이 되면서 K는 뭐가 나오죠? K는 딱 2가 나오겠죠. K는 음수가 될 수 없죠. K는 2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K는 2다. 뭐 구하는 거죠 지금? AB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네요. 자, K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K도 2를 대입을 했더니 여기가 뭐가 나오죠? 6 빼기 2분의 1은 자 2분의 11이 나오네요. 2분의 11 저기가 2분의 루트 7이고 그러면 T 값이 나올 텐데요. T 값은요. T 값은 자 4분의 121에 요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시면은 4분의 7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4분의 128이 되고 얘는 3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2가 바로 4t 제곱이 되는 거예요. 4t 제곱은 32구나. 그래서 탁탁 지우고 8이니까 t가 2루트 2가 돼요. 2루트 2. 그래서 얘는 바로 4루트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루트 2. 그러면 ABD 외접원은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이거 잠시 지울게요. 다 계산했으니까 지우고. 자, ABD에서 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자, 사인 세타 분의 4루트 2가 바로 2r이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파이 r 제곱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사인 세타를 구해봤더니 사인 세타는 뭐죠? 자, 4분의 루트 14가 나오죠. 그래서 대입을 해 주시니까 자, 루트 7분의 자, 16이 되는 거예요. 얘가 2r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탁탁 지우고 8이 되면서 제곱을 해주니까 7분의 64파이가 정답이 되는데 이거 계산하니까 71이 정답이 된다. 이런 것이죠. 71.
넘어갈게요. 1번 풀어볼게요. 굉장히 익숙한 기납법 문제예요. 기납법 문제인데 뭐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A6이 2고요. 이런 조건이 쭉 나와 있고 첫째는 자연수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A6이 2고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라고 하는데 역방향으로 우리가 늘 기납법 문제 풀듯이 정방향도 있다면 역방향이 있으니까 역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A6이 2니까 일단 요식 자체를 한번 바꿔볼게요. 요식 자체를 AN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시면 AN은요, AN은 자, N 곱하기 자, A의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때 AN이 어떤 관계가 있죠? AN이 자, 3 이상일 때만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AN 플러스 1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AN에 대한 식이 아니라 AN 플러스 1은 10인데 이때는 AN이 자, 3보다 작기만 하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A6이 2니까 A5를 한번 구해봅시다. A6이 2예요, 지금. 자, N에다가 5를 집어넣을게요. N에다가 자, 5를 집어넣을 때는 어떤 식이 성립을 하냐면 A5는 5A6이 되면서 이때 A6이 2니까 얘가 10이 나와요. 10이 나와. 근데 보니까 A5가 3보다 크거나 같은데 지금 성립하죠? 성립해. 10이니까 3보다 크잖아요. 성립합니다. 이번에는 N에다가 5를 집어넣었더니 A6은 10이 나오는데 이미 틀렸어요. 그죠? 얘는 제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A5가 될 수 있는 값은 10밖에 없구나. A5는 10밖에 안 돼. 그렇죠? 이런 거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씁시다. 자, A6은 2가 되는 거고, 자, A5는요, 10. 이렇게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N은 4일 때를 대입을 해봐야겠죠. N은 4일 때. N은 4를 한번 위쪽에다 쓸게요. N은 4일 때를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니까 A4는 뭐가 나오나요? A4는 4A에 5가 나오게 돼요. 다음 A에 4를 대입을 하니까 A5는 10이 나오죠. A5는 10이 나옵니다. 이때는 뭐죠? A4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A4가 3보다 작아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요식에서 지금 현재 A5가 뭐였죠? 10이란 말이에요. 10을 대입을 하니까 A4는 40이 돼요. 40은 3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40도 되는 수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쪽이 좀 이상한데 A5가 10인데요. 지금 A5가 10이 맞아요. 그러면은 A4가 뭔지는 몰라. A4가 뭔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K라고 써놓고 K는 3보다 작다라고 해보면 됩니다. A4는 K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방향이 나뉘는 거예요. A4는 40일 수도 있고 K일 수도 있구나. 자, 이렇게 나뉠 수 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A3을 한번 구해볼 차례예요. A3을 구해볼 건데 자, 옆에 지금 파란색으로 쓸게요. 마우스 커서가 헷갈리기 때문에 자, N3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N3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N에다가 3을 대입을 했더니 A3은 자 3에다가 A의 4가 되면서 자 A의 3이 자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만족하게 돼요. 자 A의 그 다음에 4가 자 10이다 라는 조건도 A3이 자 3보다 작을 때는 이 식이 성립을 하겠죠. 봅시다. A3이 3A4래요. 만약에 A4가 40이라면 얘는 120이 되면서 이 식을 성립을 하죠. 120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A40에서는 일단은 120이 나왔어. 12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A4가 K일 때는 지금 현재 K가 3보다 작단 말이에요. K가 현재 지금 3보다 작은 상황 이런 거 다 표시해야 합니다. 아까 까먹고 표시를 안 했는데 A4가 3보다 작은 상황인데 A3은 뭐죠 지금? 3K가 되는 거예요. A4에다가 K를 집어넣었더니 3K가 되는구나. 3K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3K는요, 지금 A3이 3K이고, 3K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3K가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K가 1 이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식이 나오냐면, K가 1 이상이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를 종합을 하면은 K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지금? 자, 1 이상이면서 3보다 작다라는 요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고요.
자, 보시면 A4가 이제 그 밑에 A3이 만약에 3보다 작단 말이에요. 3보다 작아요. 그럼 A4가 10인데, 일단 여기는 탈락이에요. 여기는 탈락이야. 근데 얘가, K가 10이 돼야 하는데, K가 지금 3보다 작은 상황이죠. K가 3보다 작은 상황에서 10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탈락이에요, 탈락. 자, 그럼 이제 N이 2일 때 해봐야겠죠. N이 2일 때. 그럼 칸이 좀 없는데, N이 2일 때 요 밑에 써볼게요. 밑에. 자, N이 2일 때. 자, N이 2일 때입니다. 그러면 N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시면, 자, 이 A2가, A2는 2A3이 되는 거고요. 자, A3은 자, 10이 되는 거예요. 이 범위 잘 생각해 주세요. A2가 3 이상이고, A2가 3보다 작단 말이죠. 여기서. 자, 봅시다. 그럼 이제 A3이 120일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다 120을 대입을 해줬더니 240이 되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A2가 얘는 240이 될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3에다가 이제 3K를 넣어볼게요. 3K를 넣었더니 얘가 6K가 돼. 6K가 되는데 이 6K가 뭐다 3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에요. K가 2분의 1 이상이죠. 아, 요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네, 일단 여기서도 3K를 집어 넣었을 때도 얘가 6K가 되는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이미 A3은 10에서 얘는 탈락입니다. 얘는 탈락이에요. 그러면은 3K는 10이 되는 건데 K가 3분의 10이 나온단 말이에요. 3분의 10은 요 범위 안에 없죠, 지금. 아, 그렇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그래서 6K밖에 안 돼요. 6K밖에 안 돼. 그럼 이제 대망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1을 구해주면 되는 건데, 자, A1을 한번 해볼게요. A1. 자, 요거는 이제 쌤이 좀 지우고 다시 한번 깔끔하게 A1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에 대해서는 다 지울게. 다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볼 거예요. N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볼 건데,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A1은, 자, A2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A1이 3 이상이 되는 거고, 자, A2가 이제 10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A1이 3보다 작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240을 한번 넣어봅시다. A2에 240을 넣었더니 A1이 3 이상이 성립을 하죠. 자, 240 이렇게 이제 주황색으로 쓸게요. 이제 답이 다 나왔어요. 240이고요. 이번에는 자, 6K를 한번 집어넣어 볼 건데 A2에다 6K를 집어넣었더니 A1은 또 6K가 되는데 6K가 3 이상이다. 성립하죠? 네. 6K가 3 이상일 수 있죠, 충분히.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또 6K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번에는 A2가 10이냐, 이거를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A2가 10일 때. A2가 10일 때를 보니까 얘는요, 이미 탈락이에요.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고요. A2가 10일 때는요, 요 식에서 다시 6K가 10이 나오겠네요. 6K가 10인데, 이때는 K가 6분의 10이고, K가 6분의 10이에요. K는, 자, 6분의 10.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 6분의 10은 요 범위 안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다 구했어요. 다 구했어요. 자, 봅시다. 자, 침착하게 하나씩 구해주면 되는데, A1은 240은 일단 맞습니다. 240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A1이 6K인데 지금 6K의 범위를 가질 때 K는요, 1부터 3까지의 범위를 가집니다. 이게 여기서는 2분의 1 이상이다가 나왔는데 2분의 1과 1 사이는 안 되죠. 이 안에 텀이 2분의 1과 1 사이 이 안에 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6K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요. 자, 6K는 자, 6K에다가 자, 18이 되면서 여기서 A1이 가질 수 있는 값은요. 6, 7, 8 해서 점점점점 가가지고 어디까지? 자, 17까지 가능합니다. 17까지 가능해요. 자, 근데 여기서는요. K가 6분의 10이 나왔는데 이게 A2가 10일 때의 값이잖아요. A2가 10일 때의 값인데요. 이때는 A1이 뭐죠? 1과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과 2밖에 안 된다. 여기서는 자, A1이 1과 2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다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합해주면 되는 거예요. A1은 자, 240이고요. A1의 합을 구하는 거죠. 자, A1, 자, 240에다가 자, 6부터 17까지의 합, 이거 어떻게 구하죠? 개수가 일단 12개예요. 12개에다가 평균이 2분의 23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얘는 자, 12, 18 하면서 138이 나오게 됩니다. 138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더하기 1 더하기 2 해주면 3이에요. 계산하니까 381이 딱 정답으로 딱 나오게 됩니다. 난이도가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았는데 집중력을 잃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끝까지 집중하는 게 중요했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번 모의고사에서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기존에 풀던 그런 그래프 개형 잡는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같이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이 문제에서 특이 점들을 체크를 해야겠죠.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자, 첫 번째에서 예능에 가만 놔둬도 미분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 특이한 점, x는 0에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x는 0에서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을 판단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서 또 특이점이 나오는데 얘가 인수분해하면은 x 빼기 2랑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2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x는 마이너스 2가 이 법이 안에 없죠. 그래서 x는 2일 때 미분 가능성을 좀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자 2에서 미분 가능성을 좀 판단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가장 만만한 자, x는 0에서 연속일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x는 2에서 연속일 조건이에요. 봅시다. 그러면 0을 대입을 했더니 자 마이너스 f0은요. 마이너스 f0은 자, 절대값 f0에다가 자, 마이너스 8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만약에 얘를 풀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f0이 나와버리면 0은 마팔이 되면서 식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f0이 나와야 하는 거고 자, 요 식에서 f0은 자, 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f0은 4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을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미분 가능성은, 자, 왼쪽 식, 요 식을 미분해주면은, 마이너스, 자, f'0이 되는 거고요. 요거 f0이 4니까, 0 근절수에는 무조건 플러스 값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 플러스 f'0이 되는 거고, 자, 0 근절수에는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얘 또한 마이너스는 붙어서 빠져나오면서, 자, 플러스 2x제곱 빼기 8이 나오는데, 미분해주시면 4x가 되고, 0 대입하면 0이 돼서, 결국엔 식이 요것만 남아요. 요거만 남아서 뭐가 남죠? 결국에는 자 f'0은 자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이 두 식으로부터 그래프 개형 잡으려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 식을 좀 해석을 해줘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자, x는 2에서 미분 가능성을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죠. 뭐 당연한 소리죠. 얘가 0이 되니까. 근데 보세요. 얘는 지금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x는 2에서 꺾이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미분 가능 빼기 미분 불가능은? 미분 불가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미분이 불가능해야 해요. 그러려면은 그냥 fx는 미분이 가능한데 절대값 fx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x축에 접하지 않는 형태로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돼야 하거든요. 접점이 나오면 안 되고 교점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fx는 x2일 때 x축과 만났는데 즉 f2가 0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f2가 0이라는 사실이 하나가 나오는데 얘가 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접하면 안 된다. 접하면 안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x는 2에서 미분 가능성을 한번 따져볼 건데 요거에서 미분 가능성을 한번 따져볼 건데 자, 이제 얘를 한번 2보다 클 때를 작을 때로 나눠서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자, 2x제곱 8을 자,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fx가 절대값 fx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가 x가 자 2보다 클 때는요. 2보다 클 때는 자, 절대값 fx 자 그대로 나오게 되면서 2보다 크니까 쟤는 양수로 빠져나와서 마이너스 자 2x 제곱 빼기 8이라는 식이 딱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요. 2보다 작을 때는 자, 절대값 fx 그대로 나오면서 자, 플러스 자 2x 제곱 빼기 8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고요. 이번에는 얘가 미분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개 탁탁 미분을 해줄 건데요. 미분한 다음에 2를 대입해 주시면 얘는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미분한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얘가 뭐죠? 4x가 되죠. 그래서 2를 대입을 해주니까 8이 나오고 여기서는요. 플러스 8이 나오는 거예요. 미분한 다음에 2를 대입해 주시면 플러스 8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자, 얘는요. 지금 2에서 꺾이는 형태예요. 절대값 fx가 x는 2에서 이렇게 탁 꺾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점이 하나가 얘 기울기가 k라면은 이 밑에는 마이너스 k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fx가 x는 2에서 이렇게 탁 뚫고 지나가는데 여기서 기울기가 k라면은 반대편을 탁 뒤집힌 요에는 바로 마이너스 k의 기울기를 가시겠죠.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일단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둘이가 같다라고 해줘야겠죠.
그러면 K가 뭐가 나오냐면 K가 바로 8이 나옵니다. K는 8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절대값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2에서는 8의 값을 가진다.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얘가 8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2가 있을 때 절대값 fx 그래프가 여기 탁 지나고 여기가 8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보다 작은 데서는 얘가 보다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겠네요.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어떻게? 자, 절대값 f'2의 절대값은요, 얘는 바로 8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값 f'2가 8이에요. 자, 지금까지 구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 개형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프 개형 충분히 잡아낼 수 있죠. 자, 뭐 구했죠? 자, f0은 4를 구했고요. f'0은 0을 구했고요. 그리고 f2가 0인 거를 구했고요. 자, 요것도 구했습니다. 자, 그래프 개형을 한번 잡아볼게요. 지워도 되죠? 자, 그래프 개형 잡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 gx가 여전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럼 한번 봐봐요. fx가 아까 x는 2에서 만난다라고 했잖아요. x는 2에서 만난다라고 했는데 x는 2 말고 다른 데서 만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fx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될까요? 이거 뭔가가 있다. 이거는 안 되겠죠? 이런 점이 나와 안 돼요. 이런 점이. 왜 그러냐면은 요 점에서 다시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데 얘는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 빼기 미분 가능해버리면은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한 점이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나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인지를 하고 그래프 개형을 잡아줘야 합니다. 봅시다. 그러면은 자, 그래프 개형을 그려볼게요. 자, 좌표평면을 딱 그려주시고 자, F0은 4예요. 그래서 F0이 4를 딱 그려주시고 자, F'0은 0인데요. F'는 0인데 일단은 잠시 씌울게요. 잠시 씌우고 자,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이 자, 요런 개형이 있을 수 있고 자, 요런 개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요 개형에 대해서 판단해 볼게요. F0은 4예요. F0은 4. 그래서 여기 0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2가 8인데요. F'2 절대값이 8인데 F2가 0이에요. 자, 그럼 이제 F2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할까요? F2가 0인데 만약에 여기가 2라고 해버리면은 X축이 이렇게 지나버리면서 또 다른 점이 생겨버리죠. 요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쭉 한다면 여기가 2가 돼버리면 또 다른 점이 여기 생겨버리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일 때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2일 때 아까 뭐라고 했죠? X는 2에서 뚫고 지나가야 한다고요. F'2가 8이야.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이거 접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차는 계속 양수일 때는 일단 얘는 안 된다. 극대값이 4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개형을 잡아보니까 여기서 요런 개형을 잡아낼 수 있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4가 되는데 여기가 4인데 2에서 0이 되는 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최고차원 계수는 양수는 일단 아니다. 제끼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번엔 최고차원 계수 음수를 잡은 다음에 자, 여기를 0이라고 한번 해보자. 0. 자, 그럼 이제 요쪽이 이제 4가 될 거고요. 자, F2일 때 0이니까 2를 한 요쯤에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X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가 2라고 하고 이때 기울기를 이제 마이너스 8이라고 하면은 요 형태는 딱 되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요 형태 되겠구나. 그러면 자, 여기서 또 다른 개형을 한번 잡아봅시다. 이번에는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여기가 따다다다닥 가서 여기 0이고 자, 여기가 이제 4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X축을 딱 그린 다음에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자세히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어떤 개형을 가지는지 한번 식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F20, F04 이런 식이 짜라락 나와 있는데 먼저 미분한 형태의 식으로부터 한번 미분이 아니라 그냥 함수식 형태로부터 식을 유도를 해볼게요. 자, fx를 먼저 이렇게 잡아봅시다. fx는 자, x 빼기 2를 인수 하나로 가지고 그 다음에 자, ax제곱 자, 플러스 bx 자, 플러스 c로 이렇게 함수값을 세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F0이 4니까 C는 뭐죠? 마이너스 2C가 4가 되면서 C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생각보다 쉽게 개수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F'0은 0이라고 하네요. F'0은 0이다. 이거 뭐죠? 1창의 개수가 0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짜라락 계산해 주니까 1창 개수가 뭐죠, 지금? 자, 마이너스 2bx에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b 빼기 2가 이제 0이 되면서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c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까지 빠르게 나오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F'2가 8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이네요. 아까 우리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죠? 그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걸 놓치고 갔네. F'2가 자, 마이너스 8이 돼요. 이거는 아까 한번 그래프 기형 보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여기 0이고 여기 4고 여기 2고 마8 또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0이고 4고 여기 2고 마8 마8밖에 안 돼요. F'2는. 자,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F'X에다가 F'2를 구하니까 뭐죠? 이거 딱 무시한 다음에 2를 대입을 해주면은 4의 2에 빼기 4가 이제 마8이야 라고 되는 거고, 그럼 A가 뭐죠?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끝났죠? 그러면 fx가 나왔어요. fx는 자, x 빼기 2에다가 마 x제곱 빼기 x 빼기 2라는 식이 나오게 되면서 f-5를 구해보니까 f-5 밑에 쓸게요. 자, f-5는 얘는 마이너스 7에다가 곱하기 자, 마이너스 25에다가 플러스 5에 빼기 2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 주시니까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22를 하니까 154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막 엄청 화려한 스킬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또 풀 수 있어요.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자, 한 번 더 돌려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